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쌤이랑 배울 거 중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건이라는 건 뭐 이렇게 실험이나 관찰이긴 하지만 좀 중요한 거는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반복할 수 있어야 돼서 제일 기본적으로 여기서 많이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 이런 거. 주사위 한 개는 얘들아 우리가 계속 던질 수 있지 않아?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건은 뭐 이런 말이긴 하지만 엄청 어렵게 안 느껴도 되고 주사위 한 개 던지는 거가 제일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동전 던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좀 많이 나오니까 사건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동전이나 주사위 던지는 거는 계속 반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경우의 수라는 건 너네가 위에서 했던 사건에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세는 거야.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네. 그럼 혹시 주사위 한 개 던지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까요? 몇 개? 주사위 한 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야? 6개 끝. 그래서 보통 6개보단 6가지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럼 혹시 왜 6가지지? 1부터 6까지니까 너무 쉽지 않냐? 그럼 혹시 동전 한 개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가지. 그렇지. 뭐 있어? 앞면이랑 뒷면. 너무 쉽다. 근데 여기서 조금 꼬우면 얘까진 살만해. 2개. 몇 가지? 4가지. 그럼 여기서 한번 쌤이랑 잘 써볼게요. 보통 앞면, 뒷면 말 많이 하는데 조금 줄이면 이제 앞을 그냥 헤드라고 해서 H라고 많이 줄여 쓰고요. 뒷면은 테일, 꼬리라고 해서 T라고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4가지 너네가 한글로 잘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쌤이랑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써버리면은 앞면 같은 경우는 그냥 H로 쓰겠다는 거야. 쌤이랑 같이. 이게 앞면 뜻이에요. 그럼 뭐도 있겠어? 뒷면은 TT. 그렇지. 이제 왜 2가지 더 있어? 그렇지. 앞뒤. 그렇지. 뒤앞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럼 잘 봐. 혹시 그러면 2개 던지면? 12가지. 12가지. 또 인지 없습니까? 12가지 맞나요? 아니, 12가지 안 되고요. 36가지. 그렇지. 36가지입니다. 이게 또 뒤에 내용이랑 좀 연결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사위 2개 던지는 거는 36가지인데 왜냐면 일단 첫 번째 던지는 주사위랑 두 번째 던지는 주사위가 있겠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아까 쌤이랑 했던 거 똑같아. 몇 가지야? 6가지. 왜? 1, 2, 3, 4, 5, 6이니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6가지죠.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6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주사위를 뭐 해야만 36가지가 나올 수 있어? 곱해야지. 그렇지. 곱해야지만.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 배우고 밑에 내용 잘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만 할 겁니다. 경우의 수를 셀 때. 그래서 더하기는 좀 더 멋있게 말해서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 곱하기는 좀 더 멋있게 말해서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냥 더하기나 곱하기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릴만한 건 여기는 곱하기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는 조금 2랑 1을 더해도 4가지였고 2랑 1을 곱해서 4가지여서 상관없긴 하겠지만 이렇게 36가지.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럼 얘까지 해보고 쌤이 좀 더 섞어볼게요. 동전 3개 던지면? 9개. 9가지. 9가지, 8가지. 6가지. 6가지. 9가지. 방금 우리가 왜 36가지 나왔었죠? 6개랑 6개를 곱해서. 그럼 동전 쌤이랑 3개 던질 거죠? 6가지. 더 한다고. 제가 방금 6가지 더 했나요? 곱했죠? 근데 이게 주사위를 2개 던져서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6가지랑 두 번째 주사위 6가지랑 곱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동전 3개는 동전 1개 던져 몇 가지? 2가지. 뭐 했죠? 뭐 해야죠? 곱해요. 몇 가지입니까? 6가지요. 2, 4, 8이니까 8가지죠. 맞습니까? 그럼 잘 봐 이제. 괜찮아. 뭐 익숙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뭐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여기 심화 문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냥 약간 뭐 평범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는 그냥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뭐 엄청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심화되는 것 뿐이긴 한데 약간 이런 것들을 형들은 배워. 한 개로 가자. 쌤,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 던졌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12가지. 12가지. 동전 몇 가지? 2가지. 주사위 몇 가지? 6가지. 곱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 중에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잘 봐. 그럼 이제 곱하기만 했으니까 더하기도 한번 가볼게요. 쌤이 1부터 15까지 적혀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 됐습니까? 그럼 너네가 이 카드 중에서 여러 가지를 뽑아서 경우의 수를 쓸 건데 그 혹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한번 세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15개 카드 중에서 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그렇지. 2, 7에 14까지니까 7개 맞습니다. 그럼 5의 배수는? 3개 맞죠? 그러면 이때는 지금 뭐 할 거야? 이때는 더하기입니다. 그럼 몇 가지 나와요? 10가지. 답이겠죠? 아니요. 뭐 해줘야 되죠? 아닙니다. 10가지. 일단 더하기랑 곱하기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뭐 빼는 것도 있고 더하기도 있고 나누기는 쌤 생각에는 쌤 기억이 별로 없어. 아예 없는 것 같아. 나누기는 좀 제외해주고 뭐 하죠? 아니요. 뭐라고 하지 않았어? 잘 생각해봐. 가지요, 가지. 10가지. 예? 어디 여기요? 아니 잘 봐. 2의 배수 왜 7개야? 2, 4, 6, 8, 10, 12, 14 왜 4가지지? 5, 10, 15 찾아줘. 5개티 12요. 12 두 번 써줬네. 12 두 번. 그럼 뭐 해줘야 돼? 9가지. 그렇지 9가지죠. 나쁜 미쳤다. 이런 거 알겠죠? 지성이 이해 갔어요? 아니요. 왜? 우리가 이 카드 15개 중에서 2의 배수 몇 개 있어? 7개. 7개 셌지? 그럼 5의 배수 몇 개, 5의 배수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근데 이 10은 이미 여기서 가져간 거예요. 이 카드의 10이 이미 끝났어. 못 가져가. 두 번 생각 하나 빼줘야 돼요. 그래서 뺀 건데.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도 있어요. 곱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정리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접 경우의 수 같은 걸 세서 풀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잘 봐. 쌤이 아까 2가지 있다고 했잖아. 뭐랑 뭐 있다고요? 좀 멋있게 말하자고 했잖아. 그렇지. 합의 법칙 아니면 곱의 법칙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약간 암기할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단어나 이 말이 있으면 얘야. 그래서 암기해서 풀 거야. 좀 기억해줘봐. 합의 법칙은 이런 말이 나오면 더하기 해주면 됩니다. 아까처럼 뭐 있었어요? 그렇지. 또는이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 뭐 하게 하면 돼? 더하기 해주면 돼요. 근데 아까 같은 게 예외인 거야. 아까는 더하기 했는데 뭐가 있었어? 중복되는 게 있었지. 그런 걸 빼주면 되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또는이 나오면 뭐 하자고요? 더하기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책에 있는 표현을 알려줄게. 곱의 법칙은 어떤 말이 있으면 되면요. 동시에라는 말이 있으면 됩니다. 동시에. 알겠죠? 그럼 혹시 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얘들아. 이 영어를 너네가 해석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혹시 동시에라는 건 어떤 거야?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해석했을 때. 한 번에. 뭐 한 번에 던지는 거? 맞죠? 동시에니까 한 번에 던지는 거. 그러면 잘 봐. 혹시 쌤이 이 하늘색이랑 주황색을 동시에 던져볼게. 그러면 어떻게 던져야 돼? 무조건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던져야 되죠? 근데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경우에서는 동시에가 원래 이 표현이 맞아. 근데 표현이 살짝 달라요. 뭐로 해석해줘야 되냐면은 내가 얘를 던진 다음에 얘를 그 다음 바로 던져도 동시에라고 해석해줘야 돼. 너네가 꼭 동시에가 이렇게 동시에가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너네가 아이스크림이랑 밥을 동시에 먹어야 된대. 말이 좀 이상하죠? 먹기 애매하지? 근데 이게 동시에가 되는 거야. 밥을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동시에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냥 같은 표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 단원에서 동시에가 그런 표현이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헷갈리니까
얘를 조금 풀어쓰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 얘랑 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게? 동시에. 얘는 말이 되잖아요. 밥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어라. 이런 표현이 동시에랑 같은 말이고요. 그 문장의 뜻이 해석이 되면, 이렇게 문장이 해석이 되면 우린 뭐 해주면 돼요? 곱법칙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 또는이 나왔어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합법칙. 알겠죠? 그래서 또는은 뭐 이런 거 잘 안 나오긴 할 텐데 5월이랑 뭐 같은 표현이긴 하죠. 5월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럼 잘 봐. 또는이 나왔잖아. 그럼 곱은 이것도 있다? 뭐도 있겠어요? 얘가 또는이랑 반대말. 또는이랑 반대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 그리고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또는의 반대말이에요. 수학에서. 오케이? 그리고가 얘랑 같은 표현입니다. 알겠죠? 일단 이렇게 좀 암기를 할 거고, 또 문제를 풀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긴 예시 없죠? A단계 세미나 쭉 풀면서 설명해 볼게요. 잘 보자. 여기 보자. 얘는 좀 이따 해주고 싶고요. 여기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대요. 아, 이건 뭐 다 그냥 세는 건데. 여기 있구나. 5보다 큰 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가지수를 세주면 돼. 몇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죠? 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요. 한 가지.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1, 3, 5니까 세 가지. 또는 나왔네? 더하기. 더하기 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두 개인 거야. 잘 봐. 5보다 큰 수 몇 가지? 한 가지. 홀수는 몇 가지? 세 가지. 둘이 뭐 하면 돼? 더하기. 더하기. 두 가지. 예? 네 가지.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래서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아까처럼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많은 예시 나오거든요. 잘 볼까요?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는데 아까 쌤이랑 게 비슷해요. 5의 배수 카드 적힌 카드 몇 개 나와 있을 수 있어? 1부터 15까지 세 가지. 밑에는요 6의 배수니까 6, 12 두 가지. 뭐 나와서 또? 뭐 할까? 그렇지. 너무 쉽지 않냐? 이런 거 할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유형의 일부고요. 뒤에 장을 보면 알겠지만 그게 좀 더 우리가 주로 배울 거니까 이따 한번 제시 확인해 주시고, 여기 보자. 얘 한번 해석해 볼래? 모자 5종류와 목도리 6종류 중에서 모자와 목도리를 각각 한 종류씩 고르고 싶대요. 각각. 몇 가지일 것 같아요? 해석을 해봐. 너네 집에 이런 거지. 너무 이렇게 받아지 마. 봐봐. 너네 집에 엄마가 옷을 사줬어. 상의 이런 맨투맨 같은 게 5개 있고요. 바지가 6개 있어. 그럼 나는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놀러 갈 건데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의 종류가 몇 가지냐 비슷한 말입니다. 11가지. 11가지? 30가지겠죠. 왜? 내가 만약에 1번 상의로 그냥 번호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6가지면 A, B, C, D, E, F냐? A부터 F까지 있다고 해볼게. 바지 종류가. 그럼 나는 1번 상의라 바지를 몇 개 매칭할 수 있어? 다 입어볼 수 있잖아. 6개. 그럼 2번 맨투맨은 또 6개. 그래서 곱하기입니다. 얘는 각각이라는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도 좋지만 잘 봐. 이게 안 나왔잖아. 또는이. 그럼 뭐겠어? 곱하기인 게. 이렇게. 알겠죠? 그럼 잘 봐요. 밑에 거도 잘 봐. 선생님 이렇게 해석해 줄게. 얘는 다 필요 없고 얘들아 이겁니다. 너네 지인의 집에서 희철이네 집 가고 싶죠? 맞죠? 이 설명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혹시 지인의 집에서 진수네 집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8가지. 예. 4가지. 일단 4가지. 그 다음에 진수에서 희철이네 집 가는 거는요? 2가지. 2가지. 그럼 쓴 말이 이거야. 지인의 집에서 희철이네까지 가는 집 경우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해석해볼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지인의 집에서 진수네 집도 가고 진수네 집에서 희철이네 집도 가야 되죠? 그럼 뭐 하자고? 곱하기. 그럼 곱하는 거야. 4, 2, 8로.
됐어요? 그럼 만약에 잘 봐. 문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총 몇 가지야? 지인의 집에서 희철이네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아까 거까지 다 합쳐서. 문제가 길이 이렇게 돼 있어. 어렵나? 다시. 몇 가지? A랑 C에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A랑 B에서 가는 경우의 수가 아까랑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온다고요? 10가지 맞습니다. 아까랑 문제 똑같은 거야. 왜냐면은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죠. 몇 가지입니까? 2가지 있고요. 근데 얘 뭐라고 했어?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가는 경우의 수를 봤더니 A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 있어? 4가지. B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 있어? 2가지. 뭐 할 거야? 곱하기해서 8가지. 됐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 줄게. 그냥 이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얘가 아니면 애들아 다 얘입니다. 하나만 외워줘도 돼요. 얘가 아니면 얘예요. 그래서 쌤이 얘랑 좀 비슷한 말 한 가지 더 알려줄게. 한 가지 1. 너네 A에서 C까지 가는 거 A에서 B까지 갔다가 B까지 C까지 가는 게 쭉 한 가지 1이지 않아? A에서 C까지 가려면은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까지 가야 되잖아요? 한 가지 1 맞죠? 그래서 둘이 뭐 한 거예요? 곱하기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곱법칙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 합법칙인 걸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억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쭉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비슷한 거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잘 봐. 너네 혹시 편의점에 가면은 보통 뭐 사 먹죠? 컵라면 사 먹죠? 그럼 또 뭐 사 먹죠? 삼각김밥도 사 먹죠? 그럼 혹시 컵라면 좋아하는 거 하나씩 대볼까? 너네 취향 좀 알아볼게. 원준이에서 컵라면 뭐 좋아해? 백회전이요. 맞다. 백회전 좋아한다고 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원준이는 컵라면 뭐 좋아해? 방금 체력이요. 에? 서준이. 신라면?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지성이는? 신라면.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진. 진라면? 매운맛이야, 순한맛이야? 저 매운맛이요. 오케이. 이긴 라면이어야지. 왜 저? 도현이는? 왕뚜껑? 왕뚜껑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일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김밥. 얘는 좀 비싸긴 하던데, 요즘. 원준이? 참지 마요. 참치 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서준이는? 참지비. 전조림 좋아. 지성이는? 저 고추 참지 마요. 고추 참치 마요? 이거 먹는 사람도 있나? 그 다음 도현이? 치즈 닭갈비. 치즈 닭갈비 좋죠. 그럼 봐봐. 종류가 많으니까 하나 더 추가해볼게. 이게 개수가 같으니까. 컵라면에 얘 넣으시죠. 짜파게티. 짜파게티 맞지? 그럼 잘 봐. 선생님 만약에 너네한테 라면과 김밥을 이렇게 써보자. 라면 또는 김밥을 사오라고 했어. 근데 너네한테 이렇게 종류가 편의점에 있는데 라면 또는 김밥을 사오라고 하면 너네가 사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라면 또는 김밥 사와달라 했어? 9가지. 몇 가지? 이거 여기 5개랑 4개야. 9가지. 몇 가지? 9가지 한 건 너네 뭐 한 거예요? 더한 겁니다. 5랑 4를 더한 거죠. 왜? 또는이니까. 근데 말을 해석해보니까 왠지 라면 또는 김밥이라고 하면 둘 다 사오면 안 될 것 같지 않아? 그냥 이 종류 중에서 한 가지 사와야 될 것 같죠? 오케이? 그럼 봐요. 이번에는 라면이랑 김밥을 사오라고 했어. 20가지. 얘들은 왠지 육개장 하나 고른 거랑 김밥 4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말 하나 차이로 곱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근데 이제 얘를 조금 해석하면은 이 라면이랑 김밥이랑 같은 말 이런 거지 않아? 라면이랑 김밥을 뭐 동시에 사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라면도 사오고 김밥도 사와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은 말 그대로 종류 5개, 종류 4개니까 모아버리면 돼? 곱해버리면 돼. 얘 몇 가지 나오는 거야? 20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배우는 단원에서 경우해주는 이렇게 직접 다 세!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 헷갈릴 수 있어. 충분히 틀려도 됩니다. 근데 일단 외우면 돼. 또는 더하기, 동시에 곱하기. 근데 동시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강의 보면서 또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할 거니까 동시에 꼭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뒤에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장은 그거야. 문제 종류여가지고 볼게요. 지금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너네가 줄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약간 줄 세우기랑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줄 세우기. 그럼 잘 봐. 쌤 만약에 A, B, C, D 4명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4명은 줄 세워볼게요. 그러면 4명이 줄 세우려면 자리가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하죠. 4명 줄 세우려면은. 그럼 혹시 여기 맨 앞줄에 누구 올 수 있어요? 또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네? 그럼 여기에 서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네. 오케이. 그럼 잘 봐. 4명 중에 누구 세워볼까 얘들아 우리? B 세울까요? B. 오케이 알겠어. 그럼 B는 이제 줄 섰죠? 그럼 여기 두 번째 자리에 누구 올 수 있어? 그렇지. A, C, D 중에 한 명이니까 3가지 맞죠? 그럼 누구 줄 세울 거야? C. C 세울게. 그럼 나머지 이제 끝났죠? 누구 올 수 있어? A. 남은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 그럼 이 4, 3, 1을 얘들아 우리가 더할까 곱할까 생각해보자. 더해요. 일단 잘 봐. 4명을 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약간 또는 개념이 아니면은 한 가지 일이야? 이 총 4명을 줄 세우는 게? 한 가지 일이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곱해요. 한 가지 일은 아까 동시에 쪽이었으니까 곱하기입니다. 그럼 곱하기 해주시면 돼요. 몇 명입니까? 24, 32. 끝! 그럼 줄 세우기 끝났어. 이것만 하면 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너무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 칸을 써놔야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4명이죠? 4칸 만들면 돼. 알겠지? 그럼 잘 봐. 쌤이 더 추가해볼게. 6명. 근데 6명으로 줄을 세울 건데 몇 명만? 3명만 줄 세우면 돼요. 똑같습니다. 누구 올 수 있어요? A, B, C, D, E, F 중에서 한 명. 6가지. 5가지. 한 명 줄 섰으니까 4가지. 끝이네? 근데 6명 우리 3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 아니야? 한 가지 일이잖아? 뭐 할게요? 끝. 120, 120. 계산 천천히 하시면 되고. 됐습니까? 이런 게 줄 세우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원래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2번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나오면 더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잘 봐. 이번에 4명을 줄 세울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웃시켜서 줄 세워달래요. 누구랑 누구를? B랑 C를. B랑 C를 이웃시켜서 줄 세워달래. 그럼 잘 봐. 이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요. 쌤처럼 묶어서 풀 겁니다. B랑 C를 이웃해달라는 거는 뭐 하자고요? 묶어서 줄 세울 거예요. 묶어서 줄 세운다는 거는 얘를 뭐로 보자? 한 명으로 보자. 묶어서 줄 세운다는 거 뭐로 보자? 한 명으로 보자. 알겠습니까? 그럼 잘 봐. 지금 B, C를 줄 세우려면 이렇게 5개 하는 게 나 편하겠다. 이렇게 가볼게요.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아니지? 5명 세워놓고 얘를 한 명으로 볼 거니 이게 편하겠다. 얘로 가볼게요. 지금 혹시 우리 4명 줄 세워볼게. 왜냐면 B, C를 묶었으니까 한 명으로 볼 거잖아. 그럼 4명 줄 세우기는 아까 했었는데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4명 중에 한 명. 한 명을 볼 거니까. 여기는 3, 2, 1. 뭐 할게요? 곱하겠죠? 근데 아까랑 답이 똑같을까? 아니요. 조금 다르겠죠. 뭐가 있겠죠. 이웃하는 거는. 그럼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 24가지는 이거지 않아? 뭐 B 묶었으니까 이웃해야 돼. B, C, A, D, E. 얘를 한 가지로 보겠죠?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얘들아. 이런 경우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경우는 어때?
이런 경우도 문제에서 원하는 거 맞죠? 왜냐면 묶었고 줄 세웠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여기 안 들어가 있다고. 왜냐면 BC를 한 명으로 봤으니까 얘는 똑같아. 그냥 뭐가 있다면요. 이렇게 이웃에서 줄 서하게 되면은 둘이 뭐 할 수 있어요?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럼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따로. 그러면 이렇게 줄 세우는 거랑 거꾸로 줄 세우는 건 다른 경우의 수잖아. 얘 누가 1등이야? B가 1등이고 얘 누가 1등이야? C가 1등이죠. 그래서 자리 바꾸는 거 하나 신경 써줘야 돼.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돼요? 뒤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왜? BC도 있고 CB도 있으니까. 됐어요? 그럼 잘 봐. 한 번 더 가볼게. 이번엔 쌤이 A, B, C를 줄 세워볼게요. 그럼 쌤이랑 이웃에서 줄 세우는 거 어떻게 하자고 했죠? 이웃에서 줄 세우기. 묶자고 했죠? 방금 했죠? 묶을게요. 그럼 몇 명으로 바뀌었어? 3명 줄 세워줘.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몇 가지? 6가지. 그런데 뭘 더 곱해야 될 것 같아? 3. 뭐라고 했죠? 이 3명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잘 봐야 들어? 방금 우리가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A, B, C 3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혹시 왜 이 6가지 어떻게 나온 거야? 3명이 줄 세우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줄 세우는 거랑 자리 바꾸는 거랑 다른 말인가? 이 3명이 줄을 서는 거랑 이 A, B, C가 자리 바꾸는 거랑 같아 달라? 같지 않아?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3이 아니야. 6을 곱해줘야 돼. 3명 줄 세우기 들어가야 돼요. 왜? 이 3명이 자리 바꿔봐. 그러면 너네가 3개라는 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A, B, C랑 3개? 어떻게 3개일까? B, A, C랑 C, A, B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도 있을 수 있냐면요. A, C, B도 됩니다. 이런 거 다르잖아요. 여기 B, C에도 되겠죠. C, B에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묶은 사람 인원수를 여기다가 그냥 개수만큼 곱하는 게 아니고요. 뭐로 들어가 줘야 되냐면은 줄 세우기로 들어가 줘야 돼요. 얘도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보통 줄 세우기는 사람을 줄 세우죠. 두 번째 내용은요. 사람을 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숫자를 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이 4개의 숫자로 쌤은 두 잔의 자연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 개 나올까요? 똑같습니다. 줄 세우기를. 1, 2, 3, 4 중에 누구 올 수 있어요?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한 가지 이내 뭐 할 거야? 곱하기. 알겠지? 줄 세우기랑 이렇게 자연수 구하는 거 똑같아요. 알겠지?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얘들아, 얘가 추가된 거야. 그럼 볼게.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얘들아 100의 자리에 나는 0, 1, 2, 3, 4로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맨 앞자리에? 왜 4가지죠? 0을 빼야죠. 그냥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단 너네가 먼저 말한 거 0을 뺄게. 그럼 0 빼고 1, 2, 3, 4 줄 세운 거지.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숫자를 한번 써주세요. 나 1 쓸게 얘들아.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우리 이런 적 있었나? 지금까지 줄 세우면서? 없었어. 왜? 한 명은 줄 세우면 당연히 빠져야 되니까 하나 줄었어. 근데 안 줄죠. 왜? 처음에 0을 빼놨으니까. 이 차이점이 있고요. 앞에만 조심하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 4개 중에 하나 썼지? 이제 0이 써도 돼. 상관없어. 그럼 남은 3개 중에 1개. 마지막 뭐 할 겁니까? 곱하기 한 가지니까. 어우 잘했어. 이게 한 가지 유형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그냥 0을 포함해. 근데 쌤은 얘를 좀 추천합니다. 나도 얘 많이 쓰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그냥 무시하고 구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0 무시하고. 5개 중에 1개. 그냥 0을 숫자로 보는 거야. 하나 썼어. 몇 개 남았어?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뭐가 이상합니까? 0일 때 무조건 안 되죠? 그럼 그걸 빼는 거야. 뭐냐면은 0을 넣었어. 그럼 여기 0밖에 못 오죠? 0 딱 한 가지밖에 못 오지? 한 가지 쓰는 거야.
그럼 0을 썼네. 그럼 나머지 4개로 뭐 하면 돼요? 2개 줄 세우면 되겠죠? 몇 가지 나와? 12가지 나오지. 이거는 여기 안에 들어있지만 이게 세 자리자는 수야? 아니죠.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빼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마다 좀 나눠지는 거야. 얘는 처음에 셀 때 빼고 세는 거고, 얘는 일단 다 세놓고 안 되는 걸 빼는 거고. 2가지 경우가 있는데 편한 거 이용해서 풀어주고 쌤 보통 얘로 푸는 거니까. 알겠죠? 여기 이딴 거 보지 마세요. n 곱하기 n 마이너스 이런 거. 알겠지?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책을 보지 마시고요. 강의 한 번만 돌려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마지막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볼게요. 쌤이랑 우리가 원래 7명이죠? 한훈이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4명은 좀 너무 적으니까 7명으로 해볼게. 우리 반 7명에서 내가 갑자기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럼 혹시 반장은 누구누구 다 될 수 있어? 7명 중에? 아무나 될 수 있죠? 부반장은? 근데 반장은 빼고 세줘야지. 그럼 6명이죠? 그럼 곱하기 하는 거 똑같아. 줄 세우기랑. 뭐야,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여기서 대표를 뽑는 경우라는 건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갑자기 쌤이 또 학교랑 좀 너네가 연관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 우린 잘 안 뽑으니까. 내가 청소당번을 뽑는데 2명. 그 다음에 청소당번도 7명 중에 아무나 올 수 있겠죠? 1명 제외하고 아무나 올 수 있겠지? 그럼 경우의 수가 똑같은데 뭔 차이점이 있냐면 내가 만약에 반장을 이미 헷갈리는 원준이랑 서준이 가보겠습니다. 얘는 누구야? 반장이 원준이고 부반장이 서준이 맞죠? 이 경우의 수는 반장이 서준이고 부반장이 원준이 맞죠? 근데 일로 와봐. 청소도 한번 원준이 서준이가 오늘 청소하고 끝나고 수요일에는 청소도 한번 서준이랑 원준이가 청소하고 집에 가. 이러면 어떻게 돼? 좀 이상하지? 맞죠? 이런 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라는 건 둘이 직책이 다르죠? 이런 건 그냥 줄 세우기라. 왜냐면 우리가 줄 세우기가 여기가 이름이 원래 있다. 무슨 이름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근데 이 청소당번은 뭐야? 뭐 청소당번 1, 청소당번 2 라고 해도 어차피 똑같이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책이 같아요. 똑같은 청소당번이면은 이렇게 2가지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뭐 해줘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 몇 명 뽑은 거죠? 2명 줄 세우기로 나눠주셔야 돼요. 2명 줄 세우기로. 그럼 몇 가지입니까? 우리 2명 줄 세우기.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마지막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잘 봐. 아까 이웃하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나누기 나왔네. 청소당번 3명 뽑아볼게. 우리 반 중에서 7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뭐로 나누자고요? 몇 명 뽑았어? 3명. 뭐로 나눠달라고? 3명 줄 세우기로. 3명 줄 세우기 몇 가지예요? 그렇지.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이니까 6분의 1로 해줘야 돼. 여기만 조심하면 돼. 됐어요? 그럼 하나만 예시 들고 뒤에 문제 풀어볼게요. 쌤이 우리 반 7명 중에서 반장 1명이랑 부반장 2명 뽑는데요. 그럼 총 몇 명 뽑는 거예요? 3명. 7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뒤에 뭐 곱해줘야 돼? 6분의 직책이 같은 게 몇 명이에요? 1명. 아니죠. 부반장 1명에 반장 1명, 부반장은 2명이잖아. 그럼 직책 같은 인원이 2명이네? 뭐로 나눠줘야 돼? 2명 줄 세우기로. 근데 2명 줄 세우기 그냥 2 곱하기 1에서 2예요. 2분의 1. 알겠지? 이 차이점이 있는 거니까. 어차피 예시만 든 거여서 뒤에 문제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일단 뭐 잘 집중해서 들었으니까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여기 문제는 뒤에 건 똑같은 거니까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보자. 초반은 우리 그냥 세는 거예요. 알겠죠? 잘 봐봐. 두 자리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90장의 카드 중에서 이거 뭐부터 센 거야? 두 자리 자연수 90장의 카드래요. 11. 그렇지. 11부터 어디까지? 99. 여기 99까지. 이게 90개예요. 여기서 한 장을 뽑을 건데 8의 배수가 적힌 카드래. 그럼 시작 뭐야? 8의 배수 시작. 16. 그렇지. 16부터. 일단 80, 88, 96까지 있겠죠? 그 96은 뭐 곱하기 뭐야? 8 곱하기 12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수, 숫자, 개수를 셀 때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럼 2부터 12까지 세면 돼요. 그럼 1부터 12는 얼마야? 12개지. 1 뺐잖아. 몇 개? 11개. 아니면 우리 이거 숫자 개수 세는 법 알고 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1 더해주기. 지성이 알고 있어요? 우리 32부터 50까지 개수 세보자. 몇 개인지. 다 세는 게 아니고 뭐 하자고? 19개. 뭐야 잘하네. 뒤에 거에서 작은 거 빼고 더하기 1. 맞아. 그 다음에 여기 가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다행히 앞에서 피타고라스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덜 틀릴 것 같아. 혹시 기억나? 삼각형 만들어지는 조건? 우리 이거 삼각형 만들어져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7이 짧아요. 뭐 얼추 맞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지성이 아예 감당 뭐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숙제를 안 해왔나 본데 오늘? 어찌 남으려고 또? 시험 끝나니까 바로 남아? 멋있긴 해. 도윤이는? 기억이 안 나요? 가장 김변이랑 나머지를 더했을 때 김변이 짧아. 맞아요. 작아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긴 게 누굽니까? 7. 나머지 두 개 더해볼까요? 7. 7이 더 작아야 돼. 두 개가 커야 돼요. 안 되지 이게. 같지? 그럼 삼각형 안 만들어져. 이런 느낌이지. 3, 4 가다가 7이 지금은 이만큼일 것 같아. 긴 것 같아. 이렇게. 안 만들어져 삼각형. 안 되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가장 긴 변을 먼저 설정해 줘야 돼요. 쌤은 그래서 가장 긴 변 7로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개를 2, 4, 5로 만들어 볼게요. 2, 4 먼저 써보자.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2, 5는? 안 돼요. 같으니까 안 되죠? 4, 5는? 동그라미. 한 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큰 거를 5로 해볼게. 나머지 두 개는 2, 4. 돼요. 되네? 그럼 두 개. 알겠지? 다 직접 세는 것도 있다고 했었어요. 보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엄청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쌤이랑 지금 100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10개씩 있는데 3,500원 만들고 싶대. 그럼 쌤 추천은 또 이거야. 당연히 가장 큰 금액을 먼저 설정해 놓고 작은 거로 끼워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갔나? 3,500원을 일단 1000원짜리로 만들어 놔. 그다음 남은 금액을 100원이랑 500원으로 메꾸는 거죠. 그게 더 편해. 가장 큰 금액이. 알겠죠? 그럼 쌤이 1000원짜리 지폐 3장 가지고 있어 볼게요. 그럼 500원짜리랑 100원짜리 몇 개 가지고 있으면 3,500원 만들 수 있습니까? 3,000원이야. 나 500원 메꿔야 돼. 500원 몇 개 있으면 돼? 한 개. 이게 한 가지인 거예요. 끝. 여기 0개. 한 가지. 됐어? 두 번째. 3장 있어. 500원짜리 이제 한 개 썼잖아. 그럼 또 살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경우 뭐 있어? 5개. 그렇지. 500원짜리 안 쓰고 100원짜리 5개. 두 가지 쓴 거예요 이미. 그럼 3,000원 끝났지? 그럼 뭐 해야 돼? 1,000원? 내려야죠. 2,000원으로. 그럼 쌤 얼마 남았어? 1,500원 남았죠? 몇 개 만들까? 3개. 3개. 여기는 빵원. 하나 줄일까? 2개. 여기는 5개. 줄일까? 1개. 10개. 그 다음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100원짜리가 15개 있어야 되는데요. 10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가볼게요. 그럼 한 장, 일로 가볼까?
어차피 여기 10개 못 넘어요. 내 생각은 뭐냐? 한 장인데 우리 2,500원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 5개 쓰고 안 쓰거나 4개 쓰고 5개 쓰거나 3개 쓰고 10개 쓰거나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뒤는 못 가요. 최대 몇 개밖에 안 되냐? 3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 뭐까지 있겠어요? 우리가 0개를 쓰는 것도 있잖아요. 1,000원짜리 안 써도 돼요. 1,000원짜리 안 쓰면 일단 500원짜리 몇 개? 7개, 0개, 6개, 5개, 5개, 10개. 다 뭐 해야 돼, 얘들아? 직접 세셔야 됩니다. 누가 안 세줘요? 둘, 셋, 셋, 셋. 빠르네요. 이런 게 경우의 수 라인입니다. 직접 세야 되는 거. 직접 집 가서 세볼 수 있겠죠? 그냥 이거를 아마 초딩 때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아는 용어 나왔네요. 또는 더하기 끝. 뭐래? 공원에서 학교에서 공원 가는 거 버스 타는 거 5가지. 지하철 타는 거 3가지.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5 더하기 3이니까 8가지. 일단 15가 없잖아.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지만 항상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까 쌤이 했던 겁니다. 1부터 20까지 카드가 있는데요. 지금 4의 배수 또는 18의 약수 가보겠습니다. 4의 배수 몇 가지 있죠? 5가지. 오, 좋아요. 4, 8, 12, 16, 20. 18의 약수는요? 천천히. 1, 2, 3, 6, 9, 18.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은 어차피 1 쓰고 짝꿍 쓰고 2 쓰고 짝꿍 쓰고 3 쓰고 짝꿍 쓰고 4가 없잖아. 5도 없고. 그럼 6 만났네? 끝. 알겠죠? 그래서 지금 겹치는 거 있어 없어? 그럼 계속 더하기 하시면 됩니다. 5가지, 6가지. 더하면 11가지. 잘 보자. 우리 이거 아까 경우 세본 적 있는데 몇 가지일까? 8가지. 36가지. 36가지였죠, 맞죠? 가볼게요. 혹시 이거 구하면은 뒤에 건 자동적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일단 두 눈의 수의 차가 2인 경우의 수 구해보자. 두 눈의 수의 차가 2인 경우. 뭐랑 뭐 빼면 2 나와요? 300이. 그렇죠. 600이 4. 그럼 잘 봐. 400이. 그렇지. 너네가 301부터 썼으면 올라가야지, 차야대로. 그래야 안 빼먹어. 알겠지? 만약에 600이 4도 상관없어. 내려가면 되니까. 그럼 너는 취향 차이야, 알겠지? 그러면 가보자. 4, 2, 5, 3, 6, 4. 너무 잘 구해. 그럼 4가지 맞죠? 4가지 맞잖아. 두 눈의 수의 차가 2니까. 맞죠? 도현아 맞지? 맞긴 뭐가 맞아. 하도 아껴갖고. 잘 봐, 얘들아.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학을 배우는 동안 내내. 빼기랑 차는 다릅니다. 빼는 건 마이너스 빼기고요. 차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게 차야. 그게 뭔 소리냐? 우리가 2, 3, 1, 4, 2, 5, 3, 6, 4 너무 잘했어. 근데 얘는 문제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니까? 첫 번째 주사위에 3 나올 때 두 번째 주사위에 1 나온 경우가 3일입니다. 근데 잘 봐요. 이해 안 돼?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3 나와봐. 둘이 빼봐.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차니까 2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그러면 3일만 있는 게 아니고 1, 3, 2, 4, 3, 5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차만. 그럼 오른쪽 4는 쉬울 것 같아. 차가 4인 경우 뭐 있어? 6이. 그렇지. 6이 붙어 있으면 하나 내려가면 되겠죠? 5일. 5일. 두 가지죠? 그럼 4가지. 그렇죠. 뭐도 있다? 2, 6도 있고 1호. 1호도 있다. 그렇지. 8가지였나? 8가지, 4가지니까 12가지로.
보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얘들아. 아까 쌤이랑 그 A단계 푼 것 중에서 각각 한 장씩 뽑는 거 있긴 했었는데 몇 가지 나올까? 기억, 니은, 디귿이랑 아, 어가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글자의 개수. 6가지. 6가지. 아니 답은 아니야. 잘 봐야 되라. 우리가 자음이랑 모음을 쓸 거 아닙니까? 네. 자음 뭐뭐 쓸 수 있죠? 기억, 니은, 디귿 3가지. 모음은요? 아, 어 2가지죠. 생각해봐. 또는이랑 동시란 말 있어 없어? 일단 없죠. 그러면 쌤 말로 해석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의 글자로 만들려면은 자음이랑 모음을 둘 다 써야 되니까 약간 한 가지 일 같지 않아요? 아니면 자음도 쓰고 모음도 써야 되지 않아? 하나의 글자를 만들려면? 그럼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어 쌤이? 뭐라고 해줬지? 한 가지 일. 뭐 해줘야 돼요? 곱하기입니다. 6가지.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더하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다? 잘 찍어야 돼. 알겠지? 학교 시험에도 이렇게 나온다니까? 해석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뭐 너네가 문제를 풀 때 헷갈리면 5가지가 뭔지 세봐. 너네 왜 5가지라고 써? 처음에 만약에 5가지라고 썼으면 둘이 더해서 맞지? 네. 그러면 이런 게 5가지지 않아? 다 더한 거? 이게 글자야? 아니요. 아니죠. 그럼 왜 6가지냐? 기억 썼을 때 아도 쓸 수 있고 어도 쓸 수 있고 글자 맞잖아요. 그래서 만약 헷갈리면 직접 왜 5가지인지 6가지 나왔는지 써보시면 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집 가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볼게요. 문제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아? 학교에서 집까지 가고 싶대요. 쌤이랑 아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쌤은 2가지로 나눠주고 싶어. 왜? 학교에서 집으로 바로 갈 수 있긴 하지, 얘들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도서관 들렀다가 집도 갈 수 있겠죠?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그렇죠.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건요? 3가지. 도서관에 집 가는 건요? 4가지.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집 가는 길에 학교에서 도서관 갔다가 도서관에서 집까지 가는 거죠? 네.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곱해주셔야 돼요. 12가지. 13가지. 그 다음 봐봐. 둘은 아예 경우가 다르잖아. 그럼 더해줘야 돼. 봐봐. 쌤이 아까 곱은 동시에라고 했죠? 합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합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 동시에 뭐 일어날 수가 없죠? 이 2가지는. 그 더하기로 해석해줘야 돼. 알겠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2가지예요. 합법칙이에요. 알겠지? 보자. A에도 1부터 9까지 있다고 하고요. B에도 1부터 9까지 있대요. 근데 A, B에서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소수인 경우 쌤이 또 팁을 주자면은 이게 글을 읽고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이렇게 그림을 그리던지 아까 줄 세우는 것처럼 짝대기 발을 그려서 풀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공을 그렸어요, 얘들아. 너네 A 주머니에서 공 뭐뭐 나올 수 있어? 소수. 1부터 9까지 가지고 있대. 소수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1과 자기 자신만 약수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어요? 2도 있고요. 1은 아니. 1은 소수 아니에요. 3, 5, 7. 끝이죠? B 주머니에서는요? 다 다른 각각이야. 1부터 9까지 각각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2, 3, 5, 7. 그럼 A에서 뽑는 거랑 B에서 뽑는 거 한 가지 일이잖아. 맞죠?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 뽑는 거니까 뭐 해주시면 됩니까? 16가지입니다. 알겠죠? 쌤이 아까 했던 거다. 봐봐. 1번 동전, 2번 동전, 3번 동전 주사위.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동전 던지면? 8가지. 2가지. 주사위는 6가지. 48. 동시에 던진다고 했죠? 곱법칙. 한 가지 일이니까 뭐해? 8, 6이 48. 잘 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겁니다. 그럼 얘도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쌤은 빨간색, 알파벳 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가볼게요. 그럼 혹시 빨간색 전구 얘들아 켜진 거야 꺼진 거야? 몰라. 다시 말하면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어요. 경우수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노란색 전구도 두 가지. 파란색도? 두 가지. 근데 이 전구를 켜는 건 한 가지 일이잖아. 그 다 곱하기입니다. 마지막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단.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도 신호로 생각을 한다. 원래는 보통 생각하지 않아요. 다 꺼진 건 신호가 아니래.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 한 가지 빼줘야 돼요. 근데 신호로 생각을 하니까 넣어주면 돼. 나왔다. 뭐 다른 학생들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반은 쉽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이 6권 있지만 4권을 뽑아서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데요. 그 말들아 우리 몇 개? 4개 꽂을 거잖아. 줄 세우기예요. 그럼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6권 중에 6개 중에 1개. 하나 꽂혔네? 5개 중에 하나 꽂혔네?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한 가지 일이네? 답해요. 보자. 선생님 한 명과 학생 4명이 지금 일렬로 붙여 앉아 5개 영어를 볼 때 선생님을 정중앙 좌석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다. 잘 보자 얘들아. 선생님 자리 정해져 있네. 어디? 가운데. 끝입니다. 그럼 학생 4명을 우리 몇 자리에 줄 세울 거예요? 네 자리? 여기? 여기로 갈까? 선생님 자리가 좋다고? 좋아하려나? 안 좋아할 것 같아. 영화 보는 거니까. 여기 누구 앉힐까?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 4, 3, 2, 1. 똑같아. 응. 혹시 이웃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죠? 이웃 하는 거? 하나를 볼까? 묵자. 한 명으로 보자. 그러면 얘 한 명이야. 한 명. 그럼 한 명이랑 남학생 4명이 총 몇 명입니까? 5명. 5명 줄 세우게 해주세요. 이제 이거 안 해도 될걸. 이제 너무 쉬워서. 어차피 5, 4, 3, 1이잖아. 다 곱해. 나중에는 우리가 뭘 외우냐면요. 이걸 외워요. 이 몇 가지인지. 근데 위에 건 쉽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어차피 여기다가 뭐 곱하면 돼? 4 곱하면 돼요. 몇 가지입니까? 24가지. 그럼 5, 4, 3, 1은 몇 가지일까? 여기다 5 곱하면 되니까 120가지. 이거를 보통 외우긴 하거든요. 계산 빨리 하려고. 근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몇 가지? 120가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여학생 한 명으로 봤지만 여학생이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걸 뭐로 해석하자? 2명 줄 세우기. 2명 줄 세우기 몇 가지예요? 그렇지. 2 곱하기 1이니까 2가지. 끝. 240가지. 됐나요? 혹시 3명이었으면 몇 가지라고요? 여기까지. 3명씩까지. 아니, 3명 안에 여학생 3명이었어. 그럼 마지막에 얼마 곱해줘야 돼? 3이요. 3. 6이라고 했죠, 아까 내가? 3명 줄 세우기 곱해달라고 했었죠? 색칠한 건 너무 또 어렵게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의 팁을 주자면요. 제일 면적이 많이 겹쳐져 있는 데부터 색칠해주세요. 가장 많이 겹쳐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A도 많이 겹쳐져 있고 C도 많이 겹쳐져 있어. 그럼 그때 그냥 알파벳 순서. 그럼 A는 우리 A 영역에 4가지 색깔 중에서 뭐 색칠할 수 있어요? 빨강. 아무거나? 색칠할 수 있겠죠? 4개 중에 1개. 그럼 여기는요? 3개 중에 1개. 하나 썼으니까 2개 썼네.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네? 1개 중에 1개. 아까랑 똑같이 그냥 다 곱하면 됩니다. 한 가지 일이니까. 얼마예요? 24가지. 그렇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다 맞는 거 아니야? 보겠습니다. 혹시 얘는 문제 풀 때 얘들아 너네가 어떻게 해야 조금 쌤처럼 풀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알려준 방식으로.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있는데요. 2장을 뽑아서 홀수를 맞는데요. 그럼 뭐 해줘야겠어요? 내가 어떻게 풀 것 같아? 5개 숫자가 있는데 2장을 뽑아서 2자리 홀수를 맞는데
두 장을 뽑을 거니까 뭐 하겠어? 1이랑 3. 얘만 긋겠죠. 두 자리니까. 됐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들어간 거야. 우린 누굴 구할 거야? 홀수. 그럼 홀수의 특징이 뭐예요? 11 홀수야? 네. 11. 네. 20은? 아니에요. 24는? 아니에요. 37은? 맞아요. 왜 홀수랑 상수 구분할 수 있죠? 뒷자리가? 안 넣어줘요. 그렇지. 그게 맞긴 한데, 뒷자리가 1, 3, 5, 7, 9면 홀수고, 뒷자리가 뭐 2, 4, 6, 8이나 0도 들어가 있으면 짝수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카드가 이거밖에 없다니까, 얘들아. 그러면 누구밖에 못 와요, 뒷자리는? 1, 3. 1 아니면 3밖에 못 오죠? 누구 쓸 거네, 두 개 중에? 3개. 왜? 미안. 1, 4, 5 중에 누구 쓸 거예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쓰겠죠, 세 가지. 하나만 쓸 수 있어, 맞지?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네 가지. 남은 4개 중에 하나. 한 가지이죠? 됐어. 이렇게 문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확인하고 풀어주시고요. 보자. 아까 했던 거다, 얘들아. 그럼 잘 봐, 이제. 쌤 어떻게 풀겠어? 0부터 6까지 있는데 세 자리의 자연수 만들고 싶대. 7개 아니 3개. 세 개를 긋겠죠. 그렇지. 여기서 문제 유형.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면 그냥 바로 풀겠지만 누가 껴있어요? 0이 껴있네요. 마지막 0, 첫 번째 0 버리자. 6개 중에 6개 중에 하나. 이제 0 버렸지만 그냥 1부터 6까지 한 개를 썼지만 다시 0이 추가돼 버리죠. 몇 개 쓸 수 있다고요? 6개 중에 한 개. 여긴 이제 그렇지. 너무 잘한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 알지만 곱하기가 많아요. 알겠죠?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얘는 어떤 문제냐? 7명 배우 중에서 서로 다른 배역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A, B, C 배역을 뽑을 겁니다. 7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근데 만약 쌤은 그냥 역할 없이 똑같은 조연, 역할 3명을 뽑는데요. 그럼 마지막에 뭐 해달라고요? 배역이 똑같으면은? 3, 6, 9. 6을 나와달라고 했었죠? 6이 의미가 뭐였지? 왜 6이었죠? 3명 줄 세우기니. 만약에 4명이어봐, 그럼 얘들아. 8분의 24분의 1. 24분의 1 줘야겠죠. 왜 그러냐고. 왜 찍냐고. 이 뭘 나누는지 알아야 돼요. 알겠죠? 보자. 아까 쌤이랑 했던 거에서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총 10명 있는데 회장이랑 부회장 2명 뽑고 싶대. 일단 그냥 풀면 돼. 똑같이. 10명 중에 1명, 9명 중에 1명, 8명 중에 1명. 뭐로 나눠줘야겠죠? 배역 같은 인원이 몇 명이야? 2명. 그럼 2명 줄 세우기로. 어차피 2명이니까 2분의 1이라고 했었죠? 마지막인가? 자, 보자. 여기는 쌤이 이거 풀고 맨 마지막 거 풀어줄게요. 알겠죠? 아니 다 풀어줄게. 잘 봐. 한번 해석해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중요한 거여서. 지금 2점으로 선분을 만들고 싶대요. 그럼 오늘 선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2점을 이을 수 있겠죠. 그럼 혹시 쌤이 A에서 C까지 이으면 이거 하나 만들어진 거 맞지? 네. 그럼 왠지 점이 몇 개 있어? 4개. 근데 선분을 만들려면은 딱 몇 개만 필요해? 2개. 그럼 2개 그냥 뽑는겨. 그냥 2개 줄 세우는 거야. 그럼 4개 중에 2개 줄 세울 거니까요.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몇 개? 12개. 근데 직접 쓰면 12개 안 나온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12가지는 혹시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잖아. 그럼 AC랑 CA가 다르게 샜겠죠. 맞지? 이건 A가 첫 번째, C가 두 번째고. 얘는 C가 첫 번째, A가 두 번째죠. 근데 우리 선분을 해석해봐. 둘이 같은 선분이지 않아? 맞지? 그럼 뭐 해줘야 돼? 2명 줄 세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주면 됩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아까 똑같이. 그럼 2명 줄 세우기 나누면 몇 가지? 2분의 1 나눠줘야죠. 6가지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랑 같은 게 뭐 있냐?
직선도 문제 똑같습니다. 직선이랑 선분은 달라요. 이게 직선이죠. 뚫고 가는 게. 근데 AC를 긋든 CA를 긋든 똑같아요. 알겠지? 근데 이렇게 안 나는 애가 있어. 근데 잘 안 나와요. 누구냐? 중1 때 서준이랑 배웠을라나? 혹시 이거 배운 적 있나요? 너네 중1 때? 알아요? 네. 도윤이 뭔지 알겠어? 들어본 적 있어요? 반직선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놈이거든? 얘는 뭐냐? C에서 출발해가지고 A 줄까요? 예? D인데요? 아니 D는 줄까요? D쪽으로. 그럼 잘 봐. 이 둘은 여기서 따로따로 샜겠죠.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얘 그려볼게. 그럼 선분 DC는 어떻게 그려야 돼? D에서 C로. 그러면 이 연두색이랑 분홍색이랑 똑같아요? 아니요. 다르죠? 그러면 얘가 맞아.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쭉 가준다고 했죠? 이거 참고해서 풀어봐. 알겠지? 여기 밑에 거 볼게. 쭉. 그러면 혹시 얘는 몇 가지 나올까? 점 몇 개 있어요? 7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점 7개 있으니까. 일단 점 7개 있는데 우리 아까처럼 선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 필요해요? 2개. 이거 가지고 그치? 답이 너무 큰데? 반 나눠야 되나? 그래 답이 안 나와. 6분의 예? 갑자기 2개 뽑았는데? 얘는 뭔 문제냐? 잘 봐야 되라. 여기서 이쪽으로 그어야 선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뭐 이쪽에서 이쪽이든? 얘는 그냥 7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뭐냐? 여기 3개랑 여기 4개를 이어줘야 돼요. 맞지? 그럼 몇 개 있을 수 있어? 여기 몇 개? 3개. 여기 4개. 그럼 3개 중에 1개랑 4개 중에 1개니까 둘이 뭐 하면 돼요? 곱하기. 문제 유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문제 풀고 다 맞을 것 같잖아. 그럼 막상 풀지? 그럼 다 틀릴 수도 있어, 문제가. 너무 다양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일단 대표 문제 잘 풀어보시고 그 유형 잘 풀어보시고 틀린 건 다음 시간에 또 배우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답은 일단 얘는 4번이 아닙니다. 일단 4번이 아니야, 답이. 왜 아닐까? 중복? 할 수가 없어요. 왜? 위에 거 중에 점 하나 찍고 점 찍은 거기 때문에 일단 중복 안 됩니다. 그럼 중복이 안 됐다는 개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럼 보기 중에 개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늘은 거 몇 번이겠습니까? 5번입니다. 딱 2개 추가해 주셔야 돼요. 왜 추가할까? 우리가 지금 구한 12개가 뭔지 해석을 해봐. 위에 거 점 찍고 밑에 거 점 찍고 이은 거야. 근데 뭐가 남았을까 아직도? 잘 해석해봐. 뭐 있을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 아니라 잠깐만 그치. 근데 답 4번일 것 같아, 이 문제는. 미안. 문제 읽어보니까 직선 L 위에 한 점과 직선 M 위에 한 점이니까 12개 맞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 뭐였냐면은 이것도 직선이잖아. 그 2개 추가해줘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 말한 것처럼 위에 거 한 개랑 밑에 거 한 개여서 이게 답일 것 같아. 알겠지? 이런 게 좀 다양합니다. 알겠죠? 조금 헷갈리지? 얘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볼게, 얘들아. 지금 문제 보면은 일단 이거 했던 거. 너무 쉽다. A. 우리 6개로 선분 만들 거예요. 선분은 몇 개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뭐 하기로 했죠? 그렇지. 몇 개 중에? 6개 중에 1개. 5개 중에 1개. 근데 잘 보니까 선분 ED랑 D 어때요? 똑같네요? 그럼 2개 줄색으로 나눠줘야겠죠. 얼마로? 2분의 1로. 잘한다. 잘 봐. 우리 B 배운 적 없거든? 근데 풀 수 있다? 왜냐면 삼각형을 만들고 싶대요. 5개.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3개! 끝! 6개 중에? 5개 중에? 4개 중에? 끝! 얼마입니까? 120까지? 오케이.
그런데 생각해보자. 삼각형 ABC랑 BCA랑 ACB랑 BAC랑 어때? 다 똑같죠? 줄 세우기가 안 됩니다. 얘는 줄 세워 버린 거고. 그럼 뭐 해줘야 돼? 곱하기 줄 세우기 안 돼. 직책이 똑같아 다. 아까 뭐 하자고 했죠? 3개 뽑았으니까 3명 줄 세우기를 나눠줘야겠죠. 얼마였죠? 그치, 6분의 1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한번 뒤집어봐. 순서를 바꿨는데 다른 거야. 그럼 120이 답인데 순서를 바꿔봤는데 똑같아. 그러면 줄 세우기가 안 되는 거니까 나눠주셔야 됩니다. 20까지로. 됐습니까? 20, 뭐야 이거 어떻게 쓴 거야? 그럼 더하면